자, 탄산칼슘이 석회암의 주성분인데 13번 염산 HCl 염산이 산이잖아. 우리 산성비 내리면 건축물이 어떻게 된대? 부식돼. 부식되지. 그렇게 반응해서 부식이 되는 거야. 탄산칼슘에 염산하고 반응하면 CaCl2, H2O, CO2.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반응식 알아야 되겠지. 지금 니네 다 써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소음을 막았다라, 느슨하게 소음을 막았다라는 말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CaCO3에 EHCl, CaCl2, H2O, CO2 이렇게 지금 됐다. 그럼 저 쓰는 거 써서 바뀌어도 되죠? 당연하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탄산칼슘을 얼마 반응시켰어? W1g을 반응시켰어. 여기서 충분한 양의 염산이라고 했는데 충분한 양은 여기서 W1을 모두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반응물, 나머지 양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탄산칼슘의 몰수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체 X가 발생하였고 질량은 W2 감소였다. 그럼 얘가 W2만큼 질량이 빠져나간 거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체 X는 무조건 CO2가 돼야 되고 탄산칼슘의 몰수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100 맞나요? 네. 그러면 질량이니까 화학식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돼야 되니까 100분의 W1 맞지? 그럼 발생한 기체의 얘 뭘 구하라고 했어?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 맞나요? 부피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 개수가 1이고 얘 개수가 1이니까 얘와 얘의 몰수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어떻게 돼? 100분의 W1 몰만큼 생길 거라고. 이게 CO2의 몰수지. 자, 그런데 몰수를 구할 때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어?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 얘 몰수를 구할 때 어떻게? 1몰의 부피분의 부피. 맞나요? 그럼 여기서 1몰의 부피를 얼마로 하라는 말은 없지. 맞니? 그러면 22.4리터의 몰 부피 이렇게 됐네. 영도 실기압이네. 그럼 22.4리터네. 그러면 100분의 W1 곱하기 22.4를 해주면 여기서 생성된 부피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되나요? 아니구나. 기억 니은. 얘는 100분의 W1 곱하기 22.4가 돼야 되겠지. 됐어? 또 질문. 14. 네, 근데 그럼 저기서 44분의 W2 곱하기 22.3 44분의 W2 곱하기 22.4? 이것도 되지. 근데 우리가 디귿 보기를 줬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되지. 근데 디귿이 맞냐 틀리냐를 하는데 이거 갖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에서는 이게 100분의 W1 몰이냐는 걸 요거를 갖고 확인을 해라. 얘를 갖고 확인을 하라는 거였으니까. 이게 W2라고 W2라고 됐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44분의 그러니까 W2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44분의 W2 해야 되고 W1이 들어갔을 때는 100분의 W1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00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으로 비교를 한 거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럼 됐어요? 자, 14번 해볼게요. 일정량을 X2와 Y2에서 반응시켰을 때 X와 있으니까 X2하고 Y2가 반응을 해서 XY3가 됐대요. X2하고 Y2가 반응해서 XY3가 됐대요. 일단 우리가 뭐 개수는 알 수는 없어. 근데 Y2가 몇 그램? 3g 반응을 했더니 XY3가 얼마가 됐대? 17g. 그럼 X2는 원래 얼마가 있었을까? 14g이 있었겠지. 됐어요? 14g이 있었겠네. 그럼
x와 y의 원자량의 비. 그럼 우리 계수 찾아야 되겠지. 일단 반응물은 무조건 이렇게 되고 생성물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암모니아 반응하고 똑같네, 맞지? 됐나요? 자, 그럼 x와 y 원자량의 비. 그럼 이게 몇 몰 있는 셈이야? 1몰 있는 셈이지. 됐어? 그럼 x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겠어? 7이 된다, 맞나요? 7.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몇 몰 있는 3이야? 3몰 있는 셈이지. 3몰의 질량이 3이지. 그럼 y 하나의 질량은 얼마가 돼? 2분의 0.5가 되겠지? 그럼 14대 1 되나요? 됐어? 자, 그럼 우리 농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 23, 24쪽 이거 다 했, 23쪽까지 다 했나? 23쪽은 안 했어. 22쪽은 했어? 아, 자, 23쪽 하고 농도 하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금속 A12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그럼 요거는 나중에 산의 특징 중에 산과 금속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게 산성의 특징이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임의 금속 A가 염산하고 반응한대. 그럼 금속 A가 염산 EHCl하고 반응을 하면 친절하게 A는 이가 양이온이야 했으니까 이건 ACl2가 돼야 되겠지? ACl2.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얘가 12g이 반응을 했는데 이게 11.2L야.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몰수비가 1대 1이어야 되겠지? 자, 여기에 이제 이게 확실하게 맞으려면 영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영도씨 일기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22.4L가 1몰이니까 몇 몰? 2분의 1. 그럼 얘도 몇 몰이야? 얘도 2분의 1몰이겠지. 그럼 얘는 A의 원자량 얼마가 된다? 20세. 마그네슘 되겠다.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 몰수 화학반응식 개념은 그냥 기체 간의 반응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식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대표 문항 있지?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얘는 친절하게 개수를 다 알려줬네. 지호야,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일단 첫 번째 그 기억은 압력이 20, 압력이랑 압력이 1기압이고 온도가 25도라고 돼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이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는 무슨 말이지? 아, 알겠어. 계속 해봐.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니은요 알루미늄 밀도를 알아야지 뭔가 얼마나 그 반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냥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선생님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그럼 동민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부피비가 개수비니까 부피비 알아야 부피비가 개수비를. 부피비가 개수비 몰수비니까 부피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알면 된다. 네. 자, 선생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왜 얘네 두 명한테 물어봤냐면 얘네 두 명이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은 딱 기억이라고 답을 쓰고 한 명은 딱 니은디그레시라고 답을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각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였거든. 자, 알루미늄과 염산이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친절하게 개수까지 알려줬어. 와. 자, 그럼 학생 A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알루미늄이, 자, 알루미늄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충분한 양의 염산. 그럼 충분한 양이라는 말은 염산은 신경 쓰지 마. 나머지 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야? 알루미늄이야. 요 얘기야. 자, 반응할 때 생성되는 뭘 구하고 싶대? 이 수소기체의 질량을 구하고 싶대. 얘는 질량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럼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 됐어요? 보기에 있는 자료를.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 알루미늄이 결정하는 거니까 알루미늄 갖고 구해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얘 일본에 부피해가지고 얘 부피 측정을 해가지고 몰수 구해가지고 몰수 구하면 질량으로 환산하면 되겠지. 맞나요? 근데 그게 복이 없으니까. 거의 없어. 그럼 얘 부피 측정. 그럼 우리 수소의 부피를 알아야 되겠지. 발생한 수소의 부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발생한 수소의 부피, 발생한 이 온도에서 1몰의 부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될까? 수소의 원자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온도 1몰의 부피도 알고 있다고 치면 그것도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알아야 되니까 알루미늄 갖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루미늄의 개수는 2고 여기는 3이잖아. 그럼 얘는 개수비가 2대3이니까 몰수비가 2대3이야. 그럼 알루미늄의 몰수를 구하면 얘 몰수의 얼마? 2분의 3배 한 게 누구의 몰수야? 수소의 몰수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얘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얘의 화학식량. 그럼 일단 수소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지. 일단 수소의 원자량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럼 몰수만 알면 돼. 그럼 수소 분자의 몰수는 누굴 통해서 구해야 돼? 알루미늄의 몰수를 통해서 구해야 돼. 그럼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뭐 있지?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 질량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짝 꼬시는 게 뭐냐면 여기 알루미늄의 부피 줬잖아. 근데 우리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 구할 때는 무슨 상태여야 돼? 기체 상태여야지만 되잖아. 근데 얘 고체잖아. 얘 부피가 아니라. 그럼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 질량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질량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거 뭐가 필요해? 화학식량이 필요해. 그러니까 거기에 디귿의 수소의 화학식량과 알루미늄의 화학식량 필요하다. 디귿 필요하다. 됐나요? 근데 알루미늄에 뭘 줬어? 부피를 주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 질량이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뭐가 된다? 질량이 된다. 왜? 밀도는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진 부피에 알루미늄 밀도를 곱해서 질량을 구하고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알루미늄의 몰수가 나오고 여기에 2분의 3배를 하면 수소의 몰수가 나오고 거기에 수소의 화학식량을 곱하면 뭐가 구할 수 있다?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니네는 뭐 해야 된다고?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뜬구름하게 안 돼?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수소의 질량을 구하려면 수소의 몰수를 알아야 돼. 그럼 수소의 몰수를 알아려면 수소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수소의 몰수는 누가 결정해? 알루미늄의 몰수가 결정해. 그럼 이 몰수에 3분의 1을 해주면 알루미늄의 몰수야. 그럼 우리가 알루미늄의 몰수를 알려면 어떻게? 알루미늄의 부피를 주어졌으니까 알루미늄의 질량을 갖고 우리가 알루미늄의 몰수를 알아야 돼. 그럼 거기에 알루미늄의 밀도를 곱해서 알루미늄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에 알루미늄 화학식량을 나누면 알루미늄의 몰수가 돼서 2분의 3배한 값이 수소의 몰수가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자, 24쪽이 요 탄산칼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와 그렇구나. 선생님이 요거는 선생님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면서 하는데 와 너희들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한 번도 난 그 생각을 못했어. 이걸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아무튼 탄산칼슘과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25쪽 한번 보실래요? 25쪽에 한 걸음 더. 탄소기체 1000ml를 반응시켰더니 일부가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되고 남은 기체의 부피가 900ml였다 있지? 자,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25쪽에 한 걸음 더. 탄소기체 1000ml를 반응하였더니 일부가 반응해 오존이 생성되고 남은 기체의 부피가 900이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오존이 되었대. 이렇게. 자, 오존, 산소가 뭐지? 오트. 오존은 뭐지? O3. 그럼 어떻게? 개수 맞추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요 얘기 배경 지식을 선생님 잠깐 할까요? 지금 오존층이 어디에 있지? 오존층 어디 있는지 알아? 성층권. 성층권.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은 너는 중등 물화생제 다 했어? 너는 니네는 중등 물리화학만 한 거야? 이게 중3 때 배우나? 모르겠다. 대기 대기의 구조 언제 배우지? 중3 때 중3 때 중3 과정에 나오지? 네. 니네가 지금 이렇게 나 2학기 나 배웠어. 니네가 지금 2학년인가? 2학년 올라가는 건가? 너 1학년 올라가는 거고? 2학년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게 일찍 해? 중학교학 재밌냐?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 파트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3학년 1학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건널 때 바로 물리 CMS에서? 그러니까 그 3학년 2학기까지는요 CMS에서 하고 그거는 다 나왔나 봐. 3학년 2학기 거는? 3학년 2학기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3학년 2학기는 건너뛰었다고? 그러니까 CMS에서 다 한 거네 어쨌든. 중등. 자, 성층권의 오존층 선생님 여기 얘기를 하는 게 니네는 어차피 이제 통합과학 수능 볼 건데 좀 약간 배경 지식 알아두라고. 그럼 탄소 때문에 결국에 오존층이 생긴 거예요. 오존이 뭘 흡수하지? 자외선.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럼 처음에 산소가 있었을까? 산소는 왜 생겼을까? 그럼 처음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산소 기체가 있었을까? 처음부터? 아니 없었어. 처음 지구에서는 질소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 지금 현재 질소가 제일 많지.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 근데 그때 질소 양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왜 이산화탄소 줄어서 어디로 갔을까? 그치, 광합성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광합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녹아요. 맞아요. 물에 녹아요. 광합성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생겨.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체가 필요하지. 그럼 생명체는 또 반드시 뭐해? 숨 쉬지. 어차피 요 양은 얼마 안 된다고. 이 이산화탄소가 줄었어. 물에 녹아요. 누가 물에 녹아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알았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지 않는데 소량 녹거든. 물에 녹아서 뭐가 될까?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소금이 된다고? 왜 그냥 바다에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 되지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자
바닷물을 일단 맛을 보면 어때? 짜요. 짜고 그다음 뒷맛이 써요. 써요. 짜고 써요. 그럼 짠 거는 염화나트륨이야. 쓴맛은 염화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 이거 뭐지? 아니 그 탄산이 되면서 그래서 HCO3-나 CO3E-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돼. 그럼 여기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면 뭐가 돼? 탄산칼슘. 이게 주성분이 뭐라고 했어? 석회암. 그래서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칼슘하고 만나서 이게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나 산호의 주성분도 이 석회질, 석회암. 오케이? 그러면 자, 바닷물이 처음부터 짜고 썼을까? 이게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그래서 그 염류가 녹아져 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염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염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퍼밀이지, 염분의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는 들어봤는데 퍼밀해서 PSU라고 배우나? 퍼밀, 천분율이라고.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퍼밀인데 공세계지. 그래서 염분의 정의는 해수 얼마? 1kg, 1000g이라는 공세계인 거야. 그럼 퍼센트는 공두계지. 100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야. 근데 왜 해수는 1kg으로 했을까? 100g으로 하면 너무 작아.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이 약 35.5 PSU가 된다고. 그럼 거기다가 해수 바닷물 1kg을 딱 뜨면 물이 965g 정도 되고 35.5g이 이 염료로 남아 있다고. 그러면 자, 요게 양이온들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 음이온들은 어디서 왔을까? 바닷물이 처음부터 짜고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처음에 지구가 생성됐을 때 태양이 생성되면서 지구가 생성되는데 처음에 지구는 마그마 덩어리였어. 그러니까 액체였어. 다 전체가. 지금 지구 다 거의 다 밑에는 엄청 용융성 있는 액체로 돼 있고 외핵은 액체고 외핵은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되지만 밑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고. 겉부분 지각 부분만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막 충돌하면서 박수 치면 손에서 뭐나? 열받지. 이 막 회전하면서 미행성체가 막 충돌하면서 우와 지구가 점점 커진 거야. 근데 엄청 큰 미행성체가 꽝 충돌했다가 우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 나간 게 달이야. 그래서 지구의 질량으로 저렇게 달처럼 큰 이성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론상. 근데 지구가 딱 될 뻔하다가 녹아 하다가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게 달이 된 거야. 그래서 달에 대한 음모론도 많지. 저게 지구의 질량으로는 달의 이성을 큰 질량, 그렇게 큰 질량을 가질 수가 없어. 저건 외계인 우주선이야,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음모론 좋아해가지고 한참 찾아볼 때 그런 얘기들. 기원전 2세기까지 달에 대한 기록이 없대. 그러니까 그 기록이 누가 뭐 달이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뭐 저 멀리 있는 뭐 빛나는 뭐 이런 것들, 밤에 달이 이렇게 항상 뜨잖아. 물론 안 뜨는 달도 있지만 항상 뜨잖아. 그러면 그 기록이 뭐 시나 문학적이나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2세기 전까지는 그게 없는 거야. 갑자기 기원전 2세기 때 딱 그때부터 달에 대한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달, 우리 그 운석구덩이 크레이터라고 하잖아. 운석구덩이가 넓이는 되게 넓은데 깊이는 되게 얕은 거 알지? 그래서 그 안쪽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만 암석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외계인 우주선이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운석구덩이가 넓은 거고, 그 다음에 달은 항상 앞면만 보여주지 뒷면 못 보여주잖아. 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래서 달의 뒷면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읽다 보면 뭐 진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달 간 거 다 거짓말이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저 새끼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래서 뭐 그게 헐리우드 세트에서 찍었다는 증거가 뭐 성조기가 펄럭였다 등 뭐 여러 얘기들이 있다고. 난 아직도 조금 신봉하기는 해.
아무튼 자 그러면 이 양이온들은 어디서 왔냐면 이때 딱딱한 지구가 되면서 약 1억 년 동안 비가 왔대요. 1학년 때 1억 년, 1억 년. 근데 계속 막 토나이 같은 게 나올 거야 아니면 천천히 그거 나올 거야? 뭐 천천히 비가 있을 때도 왕창 있을 때도 있고 뭐 계속 1학년 때 1억 년 동안 근데 비가 그 물을 왔대요.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그 지구 중력 때문에 이게 어디로 흘러갔겠어? 낮은 부분을 흘러 들어갔겠지. 그게 바다가 된 거야.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계속 화산 폭발도 하겠지. 그럼 바다 화산가스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해서 염화이온, 그러니까 음이온들은 화산 폭발, 이산항이 물에 넣으면 뭐가 되겠어? 황산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 염화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지표에 식으면서 이제 육지로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육지에 양이온들, 나트륨이온, 마그네슘, 양이온들은 육지에 있는 성분이 계속 바다로 끌고 간 거야. 그럼 또 태양 때문에 물은 증발하고 얘는 증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럼 육지에 있는 것도 끌고 뭐 해저화산 폭발하고 하면서 오늘날 염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뭐 요 얘기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산소가 생겼다라는 말은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야. 이 산소가 광합성을 한 거는 한 40억 년 전쯤에 광합성 세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금 아마존 밀림이 파괴된다고 해서 뭐 지구의 허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구의 허파 아니고 허파의 페토 정도? 페토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마존 산림이 광합성량이 많긴 많지만 그게 없어. 아마존 산림 다 불탔다라고 해서 지구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서 우리 바다나 물속에 사는 광합성 세균들, 그게 광합성량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대부분 지구의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세균들이 죽게 되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세균들이 죽게 되니까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그럼 이산화탄소 양이 더 급속도로 늘 거고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또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이 메테인이 온실 기여도가 엄청 큰 기체거든. 그럼 메테인이 새어나오면 또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선생님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럼 반응 전에 얘가 1000ml가 반응을 했다. 반응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반응 후에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지? 반응 비가 이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지. 그럼 3대2로 반응하니까 얘가 3x 반응하고 얘는 얼마 생겨? 2x. 그럼 여기는 얼마 남아? 1000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이게 얼마? 900. 됐어요? 그럼 x는 얼마? 100. x는 100. 그럼 얘는 300 반응하고 얘는 얼마 생겼다? 200 생겼다. 됐나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농도 얘기할 건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인데 선생님 몰랄 농도까지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몰랄 농도는 이제 화투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 몰랄 농도까지 끌어들여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30쪽 두 문제 있지? 네. 30쪽 두 문제만 이거 하고 나서 합시다. 30쪽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선이 다 지워졌지? 30쪽에 디귿복이 있지? 디귿복에 W1 분해야? W1 분해고 그 다음에 밑에 대평랑 있는데 밑에 문제는 이거 중간에 플러스가 아니라 표선이야? 표선이 지금 지워진 거야? 위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렇게만 남아 있는데 요 표선이야 표선. 다 플러스 아닙니다 그거. 두 문제 해보세요. 아마 첫 번째 문제는 위에 거는 맞을 것 같고 밑에 거는 분명히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맞추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위에 거부터 답은 물어보지 마. 선생님도 풀어봐야 하니까.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했대요. 아까 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자, 탄산칼슘 CaCO3하고 EHCl, CaCl2, H2O, CO2가 발생을 한대요. 이렇게. 자, 그럼 탄산칼슘의 W1g의 질량을 측정하고 반응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2였다. 그럼 요게 W2였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여기에 삼각 플러스 그 질량까지 포함을 했더니 요게 W2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쟀더니 기체 X, X는 CO2조에 자,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용액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3였대.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나갔으니까 요게 W3야. 되셨나요? 그러면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 얘 화학식량이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M분의 W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네. 할게요. 그럼 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가 돼? W1 더하기 W2 빼기 W3 맞나요? 이게 반응물의 총 질량이 W1 더하기 W2고 이산화탄소 빠른 게 W3니까 W1 더하기 W2 빼기 W3 맞나요? 그럼 D가 틀렸다라는 말이 나오지. 자, 그럼 얘 몰수하고 얘 몰수하고 같으니까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우리가 화학식량은 뭐분의 뭐? 몰수분의 질량 맞나요? 그럼 이 몰수는 얼마가 돼? M분의 W1이 얘 몰수지? 그럼 질량은 얼마가 돼? W1 더하기 W2 빼기 W3지? 맞죠? 지금 선생님 한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W1분의 라지 M의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가 그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이 되겠지. D가 틀렸지? 됐나요? 선생님 근데 W2가 뭐예요? W2 여기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여기 적혀있잖아! 삼각 플라스크의 염산까지 했을 때 W2라고 적혀있잖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의 염산까지 들어있는 게 W2잖아. 질량. 그거 나의. 그러면요 저 질량이 W1 빼기 W2 빼기 W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1 더하기 W2 이게 반응물이잖아. 그 다음에 W3는 남은 삼각 플라스크까지 질량을 측정했을 때 W3니까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갔잖아. 아, 네, 제가 이거 저거 잘못 봤어요. 이해되셨나요? 얘 현우만 맞았나? 내가 너 맞아서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디귿은 왜 아닐 것 같냐고. 그랬더니 또 뜬구름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됐나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 지금 우리 연습하면서 틀린 게 뭐가 중요한지 맞고 틀린 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맞고 틀렸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이 3번이잖아. 야, 준서야, 그거는 막 선생님 기억은 맞고 기억 이산화탄소지, M분의 W1이지, 디귿은 틀렸지. 실컷 설명했는데 그럼 답은 선생님 몇 번인가? 이거는 마치 무슨 상황하고 똑같냐면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다 너무 슬퍼 막 울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자, 밑에 거 대표문항 해볼게요. 조금 어렵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니네가 이런 문제 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 이런 문제는 지금 현 학생들, 수능 보는 학생들에나 필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거에 원했으면 선생님이 뭐 마더텅이나 뭐 메가스터디나 뭐 자이스토리 이런 걸로 했겠지. 근데 니네는 이런 문제 푸는
아마 이런 문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지금 너무 이게 쓸데없다고 해서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 과정도 바뀌고 통과 수능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 영재고 시험에서도 이런 식의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배배 꼬고 나오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을 연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거 위주로. 자,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개념만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니네 선생님 실험식 분자식 그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 그 부분도 다른 얘기 실험식 구하는 방법 그 얘기 비율 구하는 거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맛배기로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이런 것만 쭉 할 필요는 없어.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x2하고 2y2하고 AA래. AA. 그러면 자, 반응전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는데 기억 보기 봐봐. 기억에 이 개수 A가 1이다. 그러니까 개수를 먼저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처음에 감도 안 오는 사람 기억번 보기부터 막히면 이 문제는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A는 1인지 2인지 그걸 모르면 이 문제는 니은 디귿은 접근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수능형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수능형 문제거든. 기억번 보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기억번 보기를 모르잖아. 그럼 그 문제는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보기가 가장 간단하게 A가 1이냐 라는 거야. 그럼 기억번 보기 A1 맞나요? 맞아요. A1 맞아? 왜 맞다고 생각해? 이게 만약 A가 2 이상이면요. 저기 X2가 11.2L고 X 질량이 0이니까 X가 다 반응했다는 건데 그럼 저기 그 부피에 넣으면요 그 저기 전체 기체 부피는요 그러니까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요 Y2가 남은 거에 부피 더하기 저거 A의 부피인데 그러면요 저게 11.2 곱하기 A가 되는데 근데 그 A가 2 이상이면요 저게 22.4가 돼가지고 전체 기체 부피가 더 늘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나도 이해되는데 아마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맞았어. 자, 봐. 일단은 선생님 이렇게부터 이해하기 쉽게. 자, 이게 생성물인데 일단 반응 우리가 개수를 찾는 건 어떻게 해서 개수를 찾지? 이거 지금 찍히고 있는 거냐? 내가 아까 눌렀나? 네. 자, 얘를 찾는 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뭐가 같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그럼 여기서 라지 A가 될 수 있는 건 X가 2개고 Y가 4개니까 X2, Y4가 되겠지. 그럼 얘는 개수가 1이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뭐라고? 그 다음에 X, Y2가 돼서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왜? X는 2개고 Y가 4개니까. 개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해서 최소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1 아니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이냐 2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왜 했더니 지호가 설명을 했는데 개수가 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잘 봐. X2가 11.2L가 있었어. 그랬더니 반응 후 X2가 다 반응을 했어. 그럼 얘는 개수가 1이야. 그럼 만약에 개수가 2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몇 몰이지? 2분의 1몰이잖아. 맞지? 이게 지금 2분의 1몰이라고? 이게 2분의 1몰이 다 반응했잖아. 그러면 개수가 2였다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 생겨야 돼? 1몰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1몰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2.4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16.8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개수가 1이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네 말이 그 말이지? 짧고 간단하게. 자, 그래서 개수는 1이야. 이 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수능형 문제에서는 기억 보기는 무조건 쉬운 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번 보기를 모르는 거는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니은 디귿도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거구나 1이구나 이거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여기가 V1이야. 근데 Y2의 질량이 반응 후에 남은 Y2의 질량이 0.5g 남았어. 이렇게 됐네. 그럼 봐. 1대1로 반응을 했으니까 전체 기체 부피는 이게 누가 남았어? A가 있을 거고 여기에선 누가 있을 거야? Y2가 있겠지. 그럼 얘가 X2가 개수가 1인 X2가 2분의 1몰이 반응을 했으니까 라지 A가 얼마 생겼을 거야? 2분의 1몰 11.2L가 있겠지. 맞니?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지? 4분의 3몰 맞나요? 16.8이니까 4분의 3몰 맞나요? 그럼 이게 4분의 1몰이니까 Y2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몰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4분의 2, 4분의 1몰이 돼서 4분의 3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0.5가 이게 몇 몰이 된다는 뜻이야? 4분의 1몰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Y2의 화학식량이 얼마? 2다. Y2의 분자량은 2다라는 사실까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준수야 이해되겠어? 자 다시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한두 문제 풀이해주는 걸 꼭 알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가 2분의 1몰인 건 알지? A가? 개수가 1이니까 근데 왜 개수가 1이? 설명 방금 좀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만약에 1 아니면 2라고 했지 개수가. 자 개수가 2였다라고 치자. 자 여기서는 2분의 1몰이 다 반응했잖아. 네. 그럼 만약에 개수가 2였으면 2분의 1몰 반응하면 얘가 몇 몰 생겨야 돼? 1몰. 1몰. 그럼 얘는 남은 전체 기체 부피가 22.4L 이상이 돼야 된다고.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누구야? 생성물이 생겼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았어? 반응 후에 Y2가 0.5 남아있다는 말은 Y2도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기체에다 얘 기체합은 생성물만 1몰이 되면 어떻게 돼? 22.4보다 무조건 커야 되잖아. 됐지? 그러니까 얘가 12.2L가 차지하고 Y2 0.5g이 얼마? 5.6L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6.8L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Y2가 4분의 1몰이 해당이 되는구나. 맞지? 5.6L니까 그러면 4분의 1몰이 되려면 Y2의 화학식량은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Y2의 화학식량은 2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Y2가 그러니까 V1, V2는 지금 일단은 그럼 V1도 알 수 있나? 그럼 얘가 구해볼까? 그럼 얘가 2분의 1몰 반응했으니 얘는 얼마 반응했어? 1몰. 그러니까 1몰이 반응을 했는데 4분의 1몰 남았으니까 여기는 원래 얼마였어? 얼마? 4분의 5몰이었을 거야. 그럼 22.4에 5.6 더하면 얼마냐? 28인가요? 22.4에 5.6 더하니까 그러니까 V1은 28L일 거야. 이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니? V1은 28, 여기 물어보진 않았지만 V1은 28L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험 2를 보니까 야 V2는 일단 신경 쓰지 마. 미지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V2는 어때? V2는 신경 그러니까 Y2는 11.1L인데 Y2가 다 반응했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잖아. 맞지? 2분의 1몰인데 이 2분의 1몰이 다 반응을 했어. 맞나요?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하겠어? 1대 2니까 4분의 1몰 반응하겠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4분의 1몰 반응을 했는데 얘가 얼마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 남아? A가 그대로 남아있고 누가 남아? X2가 남아있겠지. 근데 얘가 4분의 1몰 반응했으니까 A는 얼마 생겨? 4분의 1몰 생기겠지. 그럼 X2 남은 건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몰이 돼야지 이게 얼마가 돼? 1몰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X2 남은 값이 4분의 3몰 남았다라는 얘기니까 V2는 원래 얼마 있었다? 1몰이 22.4L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쫓아왔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럼 V2는 22.4L다. 니은번 보기 구했지? 여기까지 됐니? 자, 디귿 A의 분자량 그럼 구해볼게요. 자, 그럼 봐. 요게 그럼 몇 몰이라는 뜻이야? X2 남은 게? X2 남은 게 얼마라는 뜻이야? 4분의 3몰이야. 이렇게 됐지. 그럼 4분의 3몰의 질량이 20이니까 얘 확식량은 얼마가 돼? 28이 되나요? 네. 맞나요? 네. 그럼 봐. 자, X2의 분자량이 28이고 Y2의 분자량 얼마야? 2라는 걸 구했어. 그럼 우리가 계수 1대 2대 뭘 구했지? 1이라는 걸 구했지. 그 말은 잘 보세요. X2 1몰하고 Y2 2몰이 반응하면 생성물이 몇 몰 생긴다? 1몰이 생긴다. 그럼 얘 1몰이 28g하고 Y2 1몰은 2g이 되겠지. 아니구나, 2몰이구나. 2몰이니까 그럼 4g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총 질량이 얼마가 될 거야? 32g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게 얼마야? 1몰이지. 그러면 얘 화학식량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앞에 거 위에 거하고 지금 요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해서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이거를 막 이거 계속 막 변형돼 가지고 여러 종류 문제가 있거든. 막 쌓여 있는 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 다음 주에는 그럼 선생님이 농도 얘기를 할 거고 농도 오늘 이거 안 하고 농도는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세 가지 농도 선생님 다 설명할 거야. 화투에도 나오는 거지만 화투에 나오는 거지만 선생님 다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지금 현재 화학원에는 없는데 선생님 우리 그 화학식 할 때 실험식, 분자식, 그 다음에 이온화식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실험식을 분자식 얘네들의 질량비를 갖고 실험식을 구해서 어떻게 분자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 여기에 우리 교과 과정에 빠져 있거든. 그 내용도 선생님 프린트물 해줘가지고 그 내용도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숙제는 지금 선생님 이거 문제 줬지 15문제. 이건 몰에 대한 변형에 대한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준 거고 다음 주에는 농도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 빨리 마무리 짓게 섬세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저거 하세요. 다음 주에 현우는 오늘 남아서 그거 하고 가고 다음 주에는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안 하고 이제 조금 지나다가 선생님 또 생각나면 또 한번 또 뚝 던져줄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모르면 또 남길 거야. 알겠어?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게. 현우는 남아서 그거 다 이거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앞에 거 문제 안 푼 거 다 풀고 가. 알겠어? 선생님.